자, 우리 제1조 법조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문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보세요 라고 하면 본문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법조문을 보십시오. 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가 있으면 좀 좋습니다. 그죠? 여하튼, 자, 이 법은 화재를 예방, 가운데점,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쉼표, 재난, 가운데점, 재해, 쉼표,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가운데점, 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가운데점,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막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이걸 암기하려고 해봤자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갑니다.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요. 그러니까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가운데점, 쉼표, 및 이런 표현을 다 읽어드렸어요. 처음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조금만 신경 쓰면 편합니다. 어떤 것이 A라고 하는 거와 B라고 하는 거와 C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글로 지금 명기한 거예요. 글로 명기할 때 어떻게 명기하냐면요. A, 가운데점, B, 가운데점, C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면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 나열하고자 하는 거에 마지막에 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시겠어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4개면 어떻게 쓰겠어요? D까지 있으면 가운데점 및 D가 되겠죠? 자, 이렇게도 씁니다. A, 쉼표, B, 쉼표, C 및 D라고도 씁니다. 이게 문장에서 길면 헷갈려요. 그죠? 어디서부터 끊어지고 어디까지 가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자, 밑이라는 표현이 쓰면 마지막에 나열되는 거에 앞에 하나 딱 써준다라는 거. 이거 얘기해 주는 분 많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이 밑 이렇게 쓰다가 그리고도 붙여놔요. 그럼 환장하는 거예요. A. 근데 그런 거죠. A, B, C를 이렇게 끊어주기도 있고요. 완전히 묶어주는 것이. 그리고 어때요? T. E, F를 이야기할 때 A와 A의 묶음, B, C의 묶음, 그 D, E, F의 묶음을 따로 구분할 때 완전히 여기다 뭐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그럼 어떻게 쓰겠어요? A, 가운데점, B, 및 C, 그리고 어떻게 돼요? D, 가운데점, E, 및 F 이렇게 쓰겠죠. 이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법조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또는 이거를 완전히 끊기 위해서 쉼표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들은 법조문을 보면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뭐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법조문을 천천히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잘 읽게 돼요. 근데 이거가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뭐로 가는 겁니다? 핵심 정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여러분들이 어렵던 10등이 어떻게 돼요? 60점 내에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조를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이 법은 화재를 예방, 가운데점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쉼표, 재난재해, 가운데점, 쉼표,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보는 거예요? A, B, C가 뭐예요? 화재. B가 뭐예요? 재난재해. 그 C가 뭐예요? 그거 밖에 위급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연결되는 건지 아시겠죠, 이제. 자,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가운데점 생명, 가운데점 신체 및 재산. 이렇게 어떻게 돼요? 눈에 좀 들어오시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편해져요. 어디서 끊고 어디까지 묶여지는지를 보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 즉 A, B, C가 또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본문을.
본문을 보면 마지막 4번에 밑줄 쳐보세요. 밑줄.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복리 증진이 소방기본법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사실 제가 항상 이렇게 써드리는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법이에요? 소방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뭐 하는 거예요? 예방, 경계하거나 뭐 하는 거예요? 진압하는 거예요. 수단은 어떤 수단? 어떤? 화재. 항상 같이 가요. 재난, 재해. 그 밖에 뭐예요? 위급한 사항이 됩니다. 그죠? 이 세 가지 사항에서 무엇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사항에서 무엇을 통해서? 구조와 구급을 통하여. 헌법에서 보장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국민의 생명, 신체, 그 다음에 뭐예요? 재산이에요. 재산보호.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결국엔 그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이 되는 거예요?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과 경계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제 3장에 나옵니다. 진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진압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활동을 이야기하는데, 이 소방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어때요? 제 4장에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장은 뭐냐? 2장은 우리가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2장에는 소방 장비 및 소방 용수 시설. 우리가 군대로 얘기하면 전쟁터에 나가려면 총, 탱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장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하지만 탱크에 실탄, 아니 뭐 총에 실탄이 없으면 그게 뭐예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방차가 가는데 물이 없어요. 의미가 없겠죠. 소방 용수에 대한 부분까지 제2장에 있습니다. 이런 구조와 구급에 대한 내용이 소방기본법에는 있었어요. 하지만 1999년도에 이 구조와 구급에 대한 내용이 명시됐는데 너무나 이게 중요해진 거예요. 사실은 소방법이라는 것은 소방학에서는 1958년도에 이번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소방법이 제정이 됩니다. 소방법이 1958년도에 제정이 되는데 최초로 이게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소방이라고 하는 개념이 확장되고 축소되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되죠. 그래서 이 법을 하나의 법에 다 담고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4년이 됩니다. 물론 2004년 시행일 기준으로 2004년도에 1분법, 2분법, 3분법, 4분법으로 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정된 거예요. 나눠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다가 구조와 구급이라는 것이 있다가 우리 법에서 어때요? 소방기본법에서 빠져버립니다. 별도의 법률로 만들어져서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다른 법률로 해서 만들어져서 나가요. 그럼 소방기본법에서는 출제 범위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소방학에서는 어떻습니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밑줄을 치라고 한 부분이 어디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라고 해서 밑줄을 쳤어요.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복리, 증진이에요. 공공의 안녕과 안전은 같은 개념인가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법에서는요, 4개분법에서 안전과 관련된 법은 2분법과 4분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 우측 17페이지에 보시면, 자, 참고를 보세요. 왼쪽 하단에 보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안전관리 법 제목에 제목이죠. 제명에 안전관리에 대한 밑줄 쳐주세요. 안전관리 거기다 안전관리 빨간색으로 딱 안전관리 밑줄.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할 때 안전관리 거기다 밑줄. 자, 안전과 관련된 법은 몇 분법? 2분법과 4분법이 됩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FM 노트라고 하는 것이 위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을 하시면서 이 FM 노트를 지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진도가 안 나간 상황에서 의미가 없는데 일단 밑줄만 한번 쳐보세요. 네모를 치세요. 박스를. 자, 17페이지에 보면 FM 노트에 보면 소방기본법 궁극적인 목적에 보면 공공의 안녕 거기다 박스 쳐놓으세요. 공공의 안녕이 됩니다. 자, 왼쪽에 보면 궁극적인 목적에 공공의 안전이 됩니다. 2분법에 일단 안전에다 박스. 그럼 4분법 가서 보세요. 궁극적인 목적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목적 공공의 안전이 됩니다. 3분법은 약간 특이한데 공공의 안전,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 거기다 밑줄. 박스를 쳐넣었습니다. 즉 1분법에는 뭐예요? 공공의 안녕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른들이 또 여러분들이 서로 인사할 때 친구들끼리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안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않잖아요. 안전은 세이프티죠. 세이프. 그렇죠? 자, 그래서 1분법에서는 공공의 안녕이 됩니다. 안녕, 질서유지, 복리, 증진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자, 넘기세요.